안녕하세요, 직투입니다. 오늘 또 투자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먼저 간단하게 주식시장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물탈 때가 되었다, 이제 한번 매수해볼만 하고 단기 상승장이 올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시점, 정확히 나스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바로 전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약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스닥은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반등세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약 25%에서 40% 정도 고점에서 빠졌다면 그 이후 2달에서 3달 정도 단기 상승장이 올 수 있다 라는 통계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시황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시황은 여전히 큰 그림에서 지난번 영상과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 20년 3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긴 상승장이 상승 5파로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에 1, 2, 3 또는 1, 2, 3, 4, 5 한번 조정이 나오고 ABC가 나온 다음 현재 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하락 5파 중 3파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말은 지금 저점이 다 나왔을 수도 있고 소폭 한 번 더 하락해 줄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이렇게 되돌림을 주는 4파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단기 상승장이라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황을 봐야겠으나 다시 한번 마지막 하락 5파동을 채워주러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은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큰 관점인 이러한 평행 채널의 하단을 이탈할 경우 평행 채널의 높이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다라는 관점과도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러한 관점을 큰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현재 1시간 봉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하락세 이후에 26,700불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해준 모습이죠. 반등 후에 한동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수렴이 끝나갈수록 어느 한쪽으로든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이탈을 했고요. 32,400불까지 오른 다음에 다시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되돌림 하락해준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해 놓은 32,800불에서 34,400불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도 이 구간에 오면 충분히 매력적인 숏젤리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상승의 거의 꼭대기 부근에서 숏을 잡았고 약 37,000불에서 29,500불 사이에서 분할로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를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대는 다시 한번 예전 횡보 박스권이던 구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탈할지 알기가 조금 어렵고 파동상으로도 그러하므로 조금 더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어떤 이탈의 모습이 나오면 반대로 역추세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관점에서는 지금이 여전히 하락 3파동 안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더 내려서 이 저점 부분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저점을 약간 뚫고 약 25,000에서 23,000불까지 내려가도 이상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위로 올라왔을 때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단타는 어떻게 치는 건지 구체적으로 1분봉, 5분봉,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4시간봉 등을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방법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는 지표를 어떤 사람은 안 보고 매매를 잘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오늘은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숏을 잡았는지 예를 들어 드리면서 이 선물이나 단타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트레이딩은 어떤 관점으로 하고 있는지를 공유 드리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공부 시간도 아주 많이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매매를 하기 전에, 여기서 매매라는 것은 상승에 베팅하는 롱이나 하락에 베팅하는 숏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내 돈을 베팅하기 전에 적어도 4개 정도 이상의 근거는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근거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그 어떤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대신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근거들이 여러 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렇게 성공 확률이 중첩되는 것을 이용해서 내 매매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표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만 믿고 2개가 하락을 가리킨다고 해서 하락에 베팅했다가는 돈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내가 10개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중에 과반 이상인 약 5개에서 6개 이상은 최소한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타점이 되어야 비로소 돈을 벌 확률이 과반이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매매를 할 때 근거가 총 4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미리 표시해 둔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어요. 저는 이 시점부터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숏 들어갈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강력한 저항 구간은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전에 이렇게 저점을 형성했던 주요 저점 및 매물대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뚫리기 전에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지만 완전히 뚫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을 땐 저항 구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파동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도 엘리어트 파동을 원래 잘 쓰지 않다가 최근에 좀 접목시키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ABC, ABC, ABC 이러한 무한 수렴,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이때부터 상승의 오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 나와보기 전에는 상승 오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이 파동이 완성되어 가면서 이것일 수 있겠다라는 감을 경험을 통해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점에 오기 전부터 미리 가능한 카운팅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A, B, C에서 여기서 끝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한번 숏을 들어갔지만 이게 힘있게 뚫리면서 손절이 나왔었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아하, 이것이 1파, 2파, 그리고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고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 있겠다. 이것을 살짝 넘기는 5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5파가 제가 생각해놨던 빨간색 박스대인 저항 구간까지 올라갔다면 더 확실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3파를 살짝 넘기는 5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부근 또한 과거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파동이 여기서 끝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RSI 다이버전스입니다. RSI 다이버전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질 때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형성될 때 이 상승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보고 추세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도 1시간 분 기준으로 RSI 다이버전스가 떴죠. 이건 역시 추세 반전의 신호로서 세 번째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큰 추세에서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 지금은 하락 3파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동으로 저는 이렇게 1, 2, 3, 4 그리고 마지막 5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3의 3파동이 나왔고 되돌림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되돌림이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0.38이 되돌림 구간까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확률 높은 숏자리가 마침 0.38이 되돌림 구간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네 번째 근거였습니다. 그때 여기가 파동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으나 조금 더 올라와서 이 빨간색 박스권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숏을 잡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시 잡을지 아니면 손절을 안 하고 그냥 물을 한 번 더 탈지 고민을 했고요. 아마 올라왔다면 그냥 물을 탔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리에 대해서 예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점을 믿고 숏을 한번 타봤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시면 이 네 가지 근거가 모두 굉장히 기초적인,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정석적인 근거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고 저도 이러한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지지 저항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제 채널의 무료 강의 영상이나 그 이전의 시황 영상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알려드렸던 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감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여러 지식들을 결합해서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좋은 교육 자료들을 그때는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메꾸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빨리 감을 잡으시고 그 공부하는 데 드는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과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것만큼이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선물 매매를 하다 보면 특히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내 돈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입니다. 뭐 2배, 3배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 10배, 15배, 어떤 분들은 100배 레버리지를 하기도 하시죠. 이러다 보면 사람의 뇌가 굉장히 도박을 할 때와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해서 매매 횟수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 그러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참고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를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선물 매매를 통해서 2배에서 3배 레버리지만 사용하고도 약 60일 만에 시드를 60% 정도 불렸던 인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제 잔고가 늘어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계단의 주기가 2주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매 횟수를 확 줄이고 2주마다 한 번씩 정도 매매하면 충분히 시드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 2주 정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크게 한 번씩 먹을 기회를 준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꼭 매일 매수 매도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물론 차트를 잘 보시고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도 매매를 꽤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자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근거가 겹치는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애매한 자리에서 오르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들어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장의 경우엔 변동성이 많이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진폭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던 것에 비하면 최근 거의 한 달 동안은 이 박스권 안에서만 이렇게 조금씩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을 다 발라먹고 싶으면 좀 더 자주 매매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단타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도 멤버십 카톡방에서는 제 매매 내역을 매매할 때마다 다 거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숏자리도 여기 올라오기 전부터 저는 이 자리 오면 숏 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숏을 쳤을 때도 숏 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였고 여기에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37,700불 정도부터 분할 매도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매도를 하면서도 50% 익절했습니다. 80% 익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숏 전부 다 익절하고 관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돈을 벌 거예요. 그러니 따라 하세요 하고 돈을 받는 그러한 리딩이 아니라요.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게 그냥 제 매매 내역을 공유드리는 개념이긴 합니다.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런데 모두가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장세가 이렇게 짧은 매수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제 매매 내역이나 이렇게 단타의 관점들을 모두 유튜브로 전달드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제가 지난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이클이 짧아지면 그만큼 차트가 더 빠르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큰 추세는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된 관점을 공유드릴 수 있어도 그때그때 변하는 잦은 변동 폭에 대해서 변하는 관점을 계속 공유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여기서 숏을 한번 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제가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로 여기서 숏 진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숏을 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갈 경우에 저는 손절이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자주 일어날 땐 이런 방식으로 대응책까지 팔로우업을 하기가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가급적 항상 하는 것처럼 가장 큰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단기 관점 정도까지 소개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으로는 이 모든 매매를 다 공유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채널 특성상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공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처럼 매매 근거들,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매매는 어디쯤에서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와서 약 29,000불 정도 부근이면 한번 롱을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이 꼭지점들 사이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파동으로 봐도 1, 2, 3, 4, 5, 5파동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또 반등을 어느 정도 먹고 또 나오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기에 매매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변동의 빈도는 잦은데 그 폭이 낮기 때문에 먹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실 수 있어요. 이런 시기를 잘 견디면 결국 상승장이 오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시드 잘 지키고 조금씩 불려나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